왕비의 정치적인 삶, 왕비와 대비의 고부간 갈등. 내명부 최고수장인 왕비도 대비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며느리였다. 재밌는 건 조선시대 왕실에서 고부 사이는 정치성을 띠었다는 것이다. 사극에서 보면 왕비와 대비는 자주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절대로 각색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왜 그랬던 것일까?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역대 조선 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당파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했는데 때문에 왕비 간택 시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의 당색과 다른 집안을 뽑아 균형을 이루게 했으니 그래서 대비전과 왕비전이 서로 반대 세력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찬밥 신세였던 왕비. 내명부 수장으로서의 왕비의 지위는 왕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큰 변수였다. 때문에 정비가 왕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게 되면 당연히 후궁들도 그 왕비에게 낮은 자세로 극진히 모시게 되지만 왕이 정비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하고 특정 후궁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이미 그때부터 권력의 추는 다른 후궁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한 정비 대신에 후손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도가 딸들이 후궁으로 입궁하기도 했다. 그러다 도중에 왕비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후궁은 왕비로 자리오름을 했는데 문종의 현덕왕후와 성종의 폐비윤씨가 그러한 예다. 하지만 후궁들이 득세하고 왕비 자리를 탐내는 일들이 심각해지자 숙종은 후궁이 정비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국대전에 법제화시켜 못 받기도 했다. 때로는 파리 목숨. 조선 왕비의 위치는 때로는 풍전등화보다 더 위태로워서 하루아침에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단종이 갑자기 폐위되어 함께 폐비가 된 단종비 송씨만 하더라도 17살 나이에 단종을 보내고 청상 과부가 되어 82살까지 긴 세월을 숨죽여 살아야 했다. 그런가 하면 중종의 경우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 세력이 옹립한 왕이었는데 중종비 신씨는 공교롭게도 연산군 처남의 딸이었다. 때문에 반정 대신들에게 그녀는 눈엣가시였고 장래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종은 대신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신씨를 폐비시켜야 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다소 이색적인 사례도 있었다. 세종의 아들인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비인 봉씨의 경우인데 그녀는 하필 동성애자였으니 궁녀의 옷을 벗기다 발각되어 세자비는 폐위되고 궁녀는 사형당한다. 왕에게 미움을 사거나 쫓겨난 왕비들의 삶. 만약 왕이 쫓겨나면 그 왕비는 어떻게 될까? 단종, 광해군, 연산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덩달아 쫓겨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이때 왕비는 그대로 궁에 남아있게 된다. 다만 거의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았다. 이런 경우와 달리 만약 왕이 이혼을 하거나 왕비를 밖으로 내치는 경우라면 고려시대의 경우 왕비의 삶은 다소 자유로웠다. 실제로 이혼을 당하거나 왕이 죽으면 그 왕비는 심지어 재혼도 가능했다. 하지만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왕비들의 운신의 폭이 대폭 좁아진다.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내쳐진 경우라도 거주와 이동의 제약을 받아서 결국 하는 수 없이 비구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행하고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었고 심지어 그러다 사약을 받고 죽는 경우도 있었다.
연산군 생모 패비운 씨와 장희빈 같은 경우인 수렴청정, 조선의 여왕이기도 했던 대비. 대비는 왕이 죽어 왕비직을 은퇴하게 되면 얻는 칭호였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비는 중전 자리를 내놓고 대비전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일명 뒷방 늙은이를 연상케 한다. 실제로 매일 문안 인사만 받으면서 소일거리만 하면 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의외로 대비는 중요한 일을 할 때가 많았다. 일단 왕이 승하하면 대보, 즉 옥새는 임시적으로 대비가 맡는다. 때문에 만약 정변이 일어났다면 대비는 그 정변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기도 했다. 마치 캐스팅 보트를 쥐었달까? 따지고 보면 고종의 즉위도 조대비의 힘이었다. 그런가 하면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 대비는 수렴청정을 했다.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그 뒤에 어머니인 대비가 발을 치고 앉아 왕을 원격 조종하는 형태의 정치다. 수렴청정의 역사는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의 황후 여태후가 시초였음. 중국 제도였으니까 그 모범생인 조선은 열심히 따라하려고 했겠지. 다만 조선의 수렴청정은 대비 의견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원로 대신인 원상의 의견을 묻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어쨌든 그 결정권을 대비가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원수나 다름없었다. 쉽게 말해서 여왕.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이런 기간이 얼마나 될까? 자그마치 조선왕조 전체의 8분의 1이었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8분의 1 기간은 여성이 통치하던 기간이었다. 헐. 성종의 할머니 정희대비 윤씨를 시작으로 모두 7명의 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역사 기록은 정희왕후 인수대비처럼 평가가 괜찮은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정왕후 정순왕후처럼 평가가 좋지 않다. 특히 정치 경험이 부족한 대비는 실권을 쥐인 조정 세력의 입김과 측근 정치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혹은 개혁적인 정치를 펼친 대비일지라도 유교 이데올로기에 묻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기 일쑤였다. 한편 대비들은 왕위 계승에 적극 개입했던 터라 일각에서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비와 결탁하면 일이 수월해진다라는 인식까지도 심어주게 됐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후대의 남성 중심의 입장에서 여성의 정치 개입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예컨대 정순왕후의 경우 공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조대비의 경우 흥선대원군과 결탁해서 고종을 즉위시킴으로써 안동김씨 60년 세도정치를 뿌리 뽑았다는 점에서 그 치적을 충분히 인정받을 만도 하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고 쇼군이 사망하면 그 부인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야 했다. 소소한 이야기, 왕비에 대한 명칭. 1. 왕후, 왕후는 묘호이다. 살아생전 왕비로 불리다가 죽어서 붙이는 수식어임. 그런데 사극에서는 살아있는 왕비를 버젓이 왕후라 표현하기도 한다. 원래 무수무수 후는 황제국 군주의 아내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제후국의 경우는 비로 낮춰야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죽은 뒤 묘호만은 외왕 내제를 했다. 세종, 세조 뭐 이런 묘호 말이다. 다만 중국의 황후는 살아서도 황후고 죽어서도 황후다. 고로 사극에서 명성 황후를 황후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 아니다. 물론 대한제국 성립 이후. 하지만 민비가 죽고 나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으니 살아생전에는 민비가 맞음. 대비, 왕이 죽으면 그 왕비는 대비가 된다.
하지만 황제국의 경우는 그 명칭이 태우다. 그렇기 때문에 외왕 내제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호칭을 사용했던 고려는 천추 대비가 아닌 천추 태우인 것이다. 여왕, 이게 무지 헷갈리는 개념이다. 오역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영어로 왕의 부인도 퀸이고 여자 왕도 퀸 엘리자베스처럼 퀸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식 명칭은 왕의 부인은 a queen consort, 여자 왕은 a queen regnant 이지만 줄여 쓰다 보니 둘 다 퀸이 된 것이다.